윤석열 인적 쇄신. 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죠. 이 도어 스태핑이 대국민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 보시죠. 이 정도로 도어 스태핑 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수상 관측일에 최대 규모의 집중호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과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응급 복구에 만전을 다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방지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할 생각입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의 그 원칙은 무엇이라고 좀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지. 경제인 사면에는 반감을 두시고 정치인은 배제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자, 오늘 하루 수고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대변인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윤 대통령 먼저 짤막한 모두 발언을 내놓는 식으로 도어 스태핑을 진행했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화두를 먼저 제시한 건데요. 박상규 의원님, 이런 변화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시지탄인데 빨리 할수록 좋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그 싱크에 나오지만 뭐든지 물어보세요. 무슨 프로그램 제목 같은데 사실 여기서 화가 시작된 겁니다. 기자들이라는 게 더군다나 도어 스태핑을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은 좀 속된 표현을 빌자면 사냥감을 찾는 매의 눈빛들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이 대비가 안 되면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모두 발언으로 그날 할 얘기를 먼저 제시를 해서 발제를 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짤막한 두세 개로 정리한 뒤에 끝낸 뒤에 자세한 것은 대변인에게. 이게 미국식이에요. 그 진작 이런 도어 스태핑 방식으로 갔으면 소위 그 여러 번의 그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고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의 변화는 빨리 시도할수록 좋았고 이제부터라도 몇 가지를 좀 대통령이 먼저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된 답변으로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본인의 이제 그 침묵 모드라든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꼭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답하게 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가야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기자들 막 질문을 먼저 받았는데 어제부터는 대통령이 먼저 모두 발언을 하면서 화두를 던지는 형식으로 도어 스태핑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을 때 자택에서 전화로 지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죠.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강승규 대통령 시민사회 수석은 이렇게 뭐랄까요? 항변, 설명 이런 걸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이미 벌써 그 대통령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 자택에도 그러한 그 모든 시설이 거의 뭐 완벽하게 다 갖추어져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지휘는 뭐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좀 더 모든 비밀이 좀 더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통신 수단들이 다 있습니다. 거의 벙커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계신 곳이 곧 바로 상황실입니다. 또 실시간을 보고로 받고 계셨고요. 또 지침도 내리고 대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재난을 정쟁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야당이. 비에 대한 예고가 있다 그래서 비가 온다 그래서 대통령이 퇴근을 안 합니까?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대처라는 것이죠. 어제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치도 착오가 없으셨습니다. 네, 뭐 하여튼 이번 이 논란과 관련해서 정 의원님, 뭐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뭐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전화로 했다고 해서 뭐 폰트롤 타워냐, 뭐 엄청나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더군요. 저는 그걸 민주당에서는 입이 10개라도 그런 공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게요. 과거에 이재명 의원이 이제 도지사 시절에 그 이천 물류 화재가 났을 때 떡볶이 먹방인가요? 그거 찍고 있었거든요. 이 영상 이게 그때 그 영상이죠. 네,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
어디에 있든 도지사가 다 거기서 지휘할 수 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께 질문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야단을 치시는 건 괜찮지만 지금 이 국면에서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좀 맞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네. 부끄럽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지금 만약에 용산이 아니고 청와대였으면 그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 언제 퇴근하시는 거 우리 못 보잖아요. 알 수가 없죠. 언제 출근하는지 알 수가 없죠. 예. 다 아시겠지만 그 청와대 안에 들어가 보면요. 밖에서 무슨 일 일어나는지 전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용산으로 오시고 난 다음에 눈으로 봅니다. 대통령이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는지, 그다음에 건물 안으로 언제 몇 분에 들어가시는지 다 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퇴근할 무렵에 서초동, 강남 얼마나 그 당시 치매가 가장 심했던 곳인데 눈으로 다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그 현명한 지휘를 더 잘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하고 반드시 전화를 하셨을 거고요. 예. 그 당시에 만약에 대통령께서 현장 어디 가겠다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참모들이 오히려 말렸을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대통령이 뜨면 의전이 반드시 들어가니까 지금 이거 수습해야 되는데 대통령 의전까지 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은 너무 복잡하니 일단 퇴근하셔서 저희가 추후 상황 보고 드리고 그다음에 지휘 받겠다. 아마 참모들이 이런 건의를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때문에 민주당이 정쟁을 이끌고 가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네. 다만 여기서요. 그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지금 과연 방송에 나와서 아까와 같은 그런 방식의 얘기를 하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에게 염장 지르는 거냐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참모들에 대한 그 부분은 정말 쇄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